광복 70년, 분단 70주년을 맞는 새해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는데요. 북한의 새해 대내외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태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잠시 뒤에 이제 북한이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매년 새해에 이렇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육성으로 지금 3년째 올해도 이제 육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3년째 발표를 하는데 이 신년사에서 항상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신년사에서 뭔가 신년사가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네.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죠.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북한의 경우는 뭐 우리 일반 보통 국가들과 달리 네. 소위 수령의 말씀이 전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정책을 아주 집대성해서 예. 여기에 요약해서 이쪽에 이제 밝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신년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래 만들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신년사의 구성을 보면요. 네. 크게 이제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지난해 성과이거든요. 정치, 경제, 통일 문제, 국제사회 관계에서 북한이 달성한 성과들에 대해서 이제 네. 상당히 감사, 그리고 평가, 격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예. 이 가업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이 가업 부분은 가장 핵심이 북한 사회의 어떤 정치 사상적 통일, 예. 수령을 중심으로 한 통일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의 과제가 되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상적으로 세뇌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강화시켜서 사람들을 어떻게 결속시키는가 이런 문제들이 되죠. 근데 신년사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제 경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올해에 이제 좀 달라진 어떤 경제 정책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 거기서 어떤 단어나 용어 그리고 어떤 전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척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특별히 간척을 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것이 조국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다. 예, 예. 남북 통일이죠. 예. 이 부분에서는 일단 작년 한 해의 통일 문제에서 어떤 성과나 또 우리 남한 정부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를 또 지적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 자기들이 쭉 끌어갈 통일과 정책과 관련된 큼직한 노선을 제시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근데 여기서는 작년에는 지금 3년차 김정은이 정말 최고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애국 어떤 그런 공식 방문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국제적 고립과 또 예. 특별히 작년에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국제사회의 어떤 지탄을 이제 받은 네네. 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금년도 2015년에 과제를 밝힐 것인가 참 여러 가지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경제 정책, 통일 관련 대외적인 그런 네. 외교 정책도 이제 거기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국 통일 관련 말씀하셨는데 남북 관계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떤 기조를 보일까요? 작년에는 신년사에서 상당히 좀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의지를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작년 경우에는 남북한 관계 개선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 개선도 그냥 관계 개선이 아니라 특히 남북 상호 간에 있는 비방 중상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억제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좀 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데 초점을 뒀었어요. 예. 그러면은 원래 경우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자체가 네. 아직까지 그래도 일천한 그런 경력상으로 보나 이런 지도자로서 일천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의 위협이 되는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가장 이 비난이라든가 이 중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은 네. 이게 바로 체제의 위협이 된다고 예.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억제하고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 즉 교류와 협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그 어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발전 이런 데 또 직접적으로 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 하는 실질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담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원래 경우도 이런 것이 두 개 동시에 담길 거다. 그런데 앞에 이제 뭘 하겠느냐 하면 역시 그 작년에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다. 여러 가지 또 이번에 그 인터뷰와 관련된 또 외부로부터 예. 여러 가지 그 북한 체제로서는 위협을 자기들이 받는, 위협을 예. 받았다. 여기에 대한 강한 그 비난 공세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 비난 공세에 우리 남한 정부가 당국이 예. 상당한 부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런 형태로 이것을 비난을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위 그 남북 대결에 있어서 남북한에 있어서 이러한 대결적 분위기를 예. 최소화시키고 종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교류와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도 사실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 지난 29일에 우리 정부가 이제 남북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논평을 통해서 아주 극렬하게 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남 관계 개선에 어떤 뭐 찬물을 끼얹는 게 결국 남한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오늘 신년사에서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뭔가 좀 입장을 밝힐까요? 예, 뭐 그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 문제, 날짜, 뭐 어떤 대표단위 급이라든지 예. 틀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네, 세부적인 그게, 내용은 예, 안 나오더라도 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박힐 거예요. 예. 그리고 저번 그 노동신문이 우리 그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이 남북 그 통준위를 핵심으로 하는 예. 이 남북 간의 어떤 회담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이제 비판했던 거는 그건 일단 뭐 어떤 앞으로 벌어진다면 그 회담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좀 선제적 공격을 한 거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 비난에서 북한이 이제 남북 간 우리가 제한 회담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 회담의 주체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예. 갖다가 싸잡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그 마치 흡수 통일이 조리되고 네네. 뭐라고 했죠. 이게 해방을 한다. 통일준비위원회 존재 자체를 북한이 예. 상당히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사실 북한이 통준위 자체를 정말 전면 거부하느냐? 예.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준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네. 뭐 사실은 뭐 어떤 그 정치적 어떤 그 영역에서 북한 뭐 군사적 영역에서 북한을 갖다가 뭐 그네들이 의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포위하고 압박하고 뭐 고립시켜 가지고 분기시키자는 게 아니고 예. 남북 간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교류 협력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네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무엇이 됐든지 일단은 남쪽이 제안한 그 전체 그 제안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이 없다면 그 핵심 프레임이라도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통준위를 무턱대고 게다가 이제 공격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통준위 우리 이번 그 새로운 회담 제의 주체는 통준위인데 그렇죠. 통준위를 상대 안 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네. 뭐 만일 그것이 그 주체로 된다면 하나는 양보해 주는 척 네. 자기들이 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걸 실현하려는 전술적 의도로도 보이기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유리하게 좀 뭔가 회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근데 원래 이 신년사가 보통 9시면은 네.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지금 이제 9시 30분이 넘었는데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공개가 뭐 안 되는 진행되고 걸까요?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걸 실제 녹화를 하는 거니까 예. 이게 그 현장 중계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 시간적인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를 좀 둘 수 있겠지만 네. 그건 어디까지나 녹화 중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의 그 필요성에 따라서 네. 조절하는 그런 측면은 사실 있죠. 뭐 거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신년사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보면은 첫째 소위 그 경제, 정치, 군사
그리고 그 남북 관계의 통일 문제 네. 이런 것을 하는데 보면은 특히 그 정치와 군사 부분을 어디에다가 먼저 거론을 하느냐 예. 이것에 따라서 그 해의 소위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를 하면 주공전선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죠. 이 신년사에서 어디쯤에서 이 그렇죠. 언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또 그 풍부하게 그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경우를 보면은 북한은 이제 이 경제 부문을 네. 그 앞세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또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그 북한 해마다 경공업을 주공전선이라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작년에는 좀 이례적으로 농업을 사실 앞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 먹거리 주민들로 하여금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이런 것을 강하게 또 강조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한 1년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농사 문제라든가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운동도 벌이고 대대적인 활동을 사실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올해 경우는 그대로 갈 거냐? 올해 경우도 역시 농업이 강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죠. 뭐 일단은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또 예. 김정은이가 새로 그 지도자로 올라오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지 않겠다. 네네. 이것을 사실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다. 뭐 이 연장선상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군사 문제를 거론할 때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무기 체계를 뭐 강화한다든가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갖는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김정은 자체가 군대를 장악하고 군대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 그걸 위해서는 군대의 충성을 강조하는 게 어느 정도냐. 이런 거죠. 뭐. 지금은 당에 좀 무게를 실어주고 그렇죠. 있는 이제 거잖아요. 당이 이런 겁니다. 당이 곧 그 김정은의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예. 만들도록 하는 하나의 그 조직이 바로 그 당이라고 보면 네네. 됩니다.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가 김정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충성을 도출해내는 네. 그런 의미를 담으면서 군대에 대한 사상 이런 그 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학습을 강조하는 뭐 이런 형태라든가 등등 해서 그 해의 그 여러 가지 군사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럼 뭘 또 이래 앞장 세울 것인가 하는 네.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앞으로 남북한 관계, 조국 통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의휘가 들어갔는지 네. 무엇을 강조하는 건지 이런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신년사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내용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면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년사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뭐 내용이 전에 들어오면 뭐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그동안에 보면은 북한이 항상 오이사 조치 때문에 뭔가가 좀 대화가 될 듯 하다가도 걸림돌이 되고 이랬는데 네네. 이번에도 뭐 남북관계 대화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결국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 뭐가 걸려 있는지에 예. 대해서 알고 있어. 물론 북한이 과거에 다 그 잘못한 겁니다. 네.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이제 막 그냥 그 어떤 충분한 어떤 타당성도 없이 막 그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평도 포격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이사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 오이사 조치를 풀지 않고는 아무 네. 관계 해결 안 된다고 알죠. 그래서 아마 이번 신년사에서도 오이사 조치를 해제라라고 네. 하는 걸 아마 그 신년사라는 그런 자리를 빌어서 강경하게 요구할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예, 요구를 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 예, 보십니까? 예. 조금 전에 그 화면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육성으로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북 전단, 네. 대북 전단이 아주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여러 가지 뭐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남북 관계에 네. 있어서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확실한 어떤 그렇죠. 조치를 원래 요구하지 경우도 않을까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아마 핵심적인 화두가 그게 있을 예.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그 비방 중상이라든가 이 전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체제에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소위 이제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예. 해친다. 이런 데 대해서는 모든 북한 당국자들이 가만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성을 보여야 되니까 예. 그걸 위해서라도 아마 강하게 이런 것을 강조하고 나올 거다라고 볼 수는 있죠. 네. 뭐 존엄을 해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존엄을 해치는 거에 북한은 상당히 예민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그 영화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워낙에 또 이제 반발도 심하게 했고 예고편부터 아주 강하게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어떤가요? 이번에
오히려 또 신년사에서. 대외 신년사에서. 정책에서 좀 통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요. 막 그 전통적으로 해왔지만 미국과 예. 그 반공화국 세력들은 예.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걸고 들고 네. 우리 제도를 비난하면서 뭐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립 압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수준에서 아마 이야기했지 영화 인터뷰까지 거론하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년사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김정은 시대를 어떤 그 단어로서 함축할 것인가 이게 참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김정일의 브랜드고 네. 그 브랜드를 그냥 가져가기에는 좀 이제 시일이 좀 지났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이 떠들고 있는 게 백두산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슬로건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게 그대로 나오겠는지 아니면 또 뭐 김정은 백두산 강국이 되겠는지 이 백두산을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아마 그 슬로건을 백두 혈통 뭐 이런 것도 강조하면서 혈통까지 예. 그게 더 덧붙여가지고 예. 바로 이제 연장선상인데 네네. 아마 김정은의 새로운 그 의휘라든가 화두라고 하는 것은 예. 역시 그 백두의 뭐 혁명 정신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칼바람 정신, 백두의 칼바람 네네. 정신 이런 것을 부각시키면서 김정은의 새로운 어떤 네.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그렇죠.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정은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나 뭐 이런 것에서 용어가 백두라는 것이 들어가는 걸 어떤 의미로 그럼 봐야 될까요?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까요? 뭐 그렇죠. 이 북한 정권이 네. 이 초속과 같은 거라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죠. 예. 백두산이다. 그러니까 이 정권도 역시 김일성과 김정일이 내세운 네. 그 주체의 혁명 위협이랑 계속 가지고 나가며 그 초속도 이 사람도 그 통치자도 결국은 다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야 되죠. 물론 네. 여기에는 그 김정은의 저 출신을 보면 네. 어머니 고영이가 휴지산 혈통이란 말이죠. 예. 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지금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백두 혈통의 어떤 순혈성을 이제 좀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럴수록 북한은 더더욱이 뭐 그 추운 때 김정은이 이제 백산에 올라가서 천지 앞에 사진 찍는다든지 김정은 시대의 어떤 새로운 그 화두를 갖다 정치적 슬로건을 백두하고 연결시킴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좀 훼손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좀 메워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을 가져다가 이제 결속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죠. 예, 새해 시작도 뭐 금수산 태양주전을 참배를 하면서 이제 네.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그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더 이제 집권 3년차 넘어갔기 때문에 좀 뭔가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경우도 또 이게 금성 기념궁전을 예. 참배하는데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당정군 그 간부들을 함께 대동해서 네. 그 참배를 했는데 네네. 원래 경우는 그 영시에 군부만 대동해서 가서 참배를 했다는 예. 이게 특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이제 드디어 소위 그 4기에 들어가는 그 김정은 정권으로서 군부를 완전 장악을 했다. 네. 군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그 뭐 인권이다 뭐다 해서 북한을 나름대로 좀 그 압박을 하고 예. 어떤 이런 것을 의식해서 이런 강력한 군사적 어떤 그런 자기들의 힘 이런 것을 과시함으로써 원래도 이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 예. 군사적 수단에 의존해서 뭔가 이러한 자기들이 이러한 그 역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네. 이런 역경을 극복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서 네. 사실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저도 이제 거의 공감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여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건 이제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되는데, 네. 전번에 그 10월 24일이었죠. 김정숙 김정자의 어머니, 예. 네. 그 어머니 그 생신일인가? 네. 그 행사했던가 아니죠. 24일 예, 말씀하시죠? 24일. 예, 27일. 27일 국방위원회 초대. 예. 네. 그게 이제 당정군의 간부들이 새벽 또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서 이제 그 참배를 했는데 네. 그 참배할 때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일치성이 없고 예. 정말 허접하더라고요. 김정일이 인사 다 하고 머리 들 때까지 뒤에서는 인사를 못 했고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 좀 이래 좀 수정하고 싶은 예. 게 예. 뭐냐면 저도 그날 보니까 좀 이상하게 예. 보이는데 그게 예. 이게 자체가 김정은이가 제일 앞에 가고 그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서서 뭐 일동 경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일사불란하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뒤에 다 따라가면서 김정은이가 하는 거기에서 먼저 절을 하고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네. 뒤에 사람들은 그 보는 그 시차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측면이 사실 있다고 일단은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무질서하고 아직 체계가 제대로 안 네네. 잡히고 그래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 군인들만 딱 데려나가서 딱 하고 나면 네. 아주 그 뭔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통일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이제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 뭐 화면을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뭐 강성국가 토대를 다졌다, 또 남녘 동포, 해외 동포 인민들에게 인사를 전한다라고 했고요. 또 지난해 군사력 그리고 경제 건설을 튼튼히 다졌다. 뭐 이렇게 지난해를 좀 돌아보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됐고 아직까지 올해 어떤 그 남북 관계의 어떤 기조라든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흥관 NK 지식인연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